발전하는 모습 좀 보여줘라. 발전하는 모습 좀 보여줘. 이게 원래 줄이 어떻게 이렇게 감겨? 앵간해야지. 지워지지도 않네. 아이고. 답답한 것이야. 그리고 제발 면접 볼 때 여러분들 대답 물어보면 대답 좀 해주세요. 오늘 또 면접하는데 국비권을 행사하는 친구가 있어. 약 올리는 거지나 그치? 학원에서 면접 준비하는 게 뭐지 이거? 면접을 준비하는 거지 면접 보는 건 아니야. 면접을 준비하고 있잖아. 왜 준비해? 실제 면접에 가서 잘하려고. 그래서 면접관들이 질문하시는 여지들을 선생님들이 다 확인해 갖고 질문하는 거 아니야. 준비를 해야지. 와서 너는 매번 와서 질문하면 머릿속에 질문이 다 들어가고 답이 머릿속에 있어? 현서는 이 와중에 코로나라며? 이게 다 나왔는데 이제 혼자? 혹시 시험 대비하려고 코로나 친구 아니야? 12일이라서 미뤄졌대요. 11일 미뤄졌대? 12일이었는데 미뤄졌대요. 선생님들 욕하는데. 선생님이 긴급 숙제 제안을 하겠습니다.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큰 데미지가 없을 거예요. 잘하고 있는 친구들은 경원이 같은 경원이네. 여기는 저 지훈이 같은 친구 때문에 도저히 발전이 안 돼갖고 긴급 제안 숙제입니다. 자기 자소서 여태까지 자소서 내내 자기 평까지 다 받았죠? 네. 평가지에서 3점 이하 문항은 다음 주까지 답지만 물어봐 보세요. 3점 이하. 지금 작년 같으면 이맘때 어디 준비하고 있냐면 교과 질문 시작했단 말이야. 자소서하고 생기부 다 끝났어. 교과 질문 하는데 지금도 아직도 자기 자소서 내용 파악도 안 하고 멍때려. 선생님 오늘 면접 보다가 노트북 던질 뻔했어. 열불나서. 자소서에 갈륨이 있어. 자소서에 갈륨이 주제야. 자, 갈륨 원자번호 몇 번이지? 30. 30. 30몇 번이었던 기억이 잘. 30 몇 번에. 30 몇 번? 기억이. 야, 이 미친 새끼야. 니 거나 잘해. 왜 너희 거를 기록해? 31번. 얘 31번이면 이 같은 식구가 누가 있지? 이게 있어. 몇 쪽 원소야? 몇 쪽 원소지? 몇 쪽 원소야? 13조 원소. 13조 원소. 13조 원소? 갈륨 어디 많이 들어보지 않았니? 상식적으로 갈륨 어디서 들어봤지? 물리원 2권에 있어. 하이파 물리원 2권에. 이건 맨 앞쪽에 있어. 어디서 들어봤지 이거? 지금 500원에서 맞춰서 500원 하려고 했는데. 그렇지. 피형관 도체 제도야.
P형 반도체 불순물로 들어가는 아이야. 오케이? 우리 실사문에 반도체 재료로 쓴단 말이야. 그럼 적어도 갈륨을 주제로 어떤 탐구 활동에 했으면 갈륨의 성질은 대충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전혀 상관없는데 30몇 번이건 아니야. 어? 얘는 13조 검사에 4조 경수란 말이야. 어? 그리고 최고 합전자가 몇 개지? 3개야. 그래서 피어 반도체 재료로 쓸 수 있단 말이야. 이것도 조사를 안 했어. 연습 벌써 4번이나 했다. 이 갈륨이 녹는 점이 골대요. 29.8도였이야. 그러니까 유튜브 동영상에 무지만이 나와. 갈륨이 꽤 비싸거든. 3은 주문한 거야. 어? 손으로 들고 있지? 어떻게? 녹아? 너 그 흐물흐물 수은처럼 녹네. 3원에서 고체 또는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 신기하지? 근데 이 녀석을 알루미늄 캔에다 넣어. 알루미늄 같은 집안이네? 성격이 어떨까? 비슷하겠지? 그리고 갈륨을 알루미늄에 얹어놓으면 얘는 액체란 말이야. 액체야. 고체 상태보다 어때? 운동성이 좋겠지? 그러면서 이 알루미늄들 얘가 치환하기 시작해. 알루미늄이 들어가야 되는 자리에 얘네들이 메꿔져. 그럼 캔이 어떻게 될까? 알루미늄은 자기들끼리 결합을 하고 있을 거 아니야. 금속 결합을 했지. 근데 엉뚱한 녀석이 들어가서 액체 상태로. 그럼 알루미늄 자리를 대체하면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되니? 물러지겠지? 물러지면서 다 구멍이 송송 뚫린단 말이야. 적어도 그럼 탐구했으면 그거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답답해서 하는 소리야. 꼭지 돌아서. 장래 희망이 천문학자야. 그리고 중학교 어느 시절인가 별을 관찰했대. 물어봤어. 무슨 별 봤지? 오늘 결석생 있어요? 무지 많이 아는 거 같죠? 네. 무지 많이 아는 거 같죠? 네. 불러드릴게요. 네. 김동호 지금 오는 중이고요. 김동우요? 네. 네. 김영준 안 왔고요 아직. 김형준이요? 어? 김형준. 형준이 면접하고 있나요? 사칭 내려왔어요. 면접 준비가 안 돼. 경연이 안 오고요. 경연, 유경연. 유경연. 현석 아프고요. 네. 최현석 아파요. 그 전에 누구였죠? 유경연. 유경연이랑? 최현석 아프지 아파요. 최현서요? 네. 네. 끝인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남들 난연해. 유민 나왔어요. 어? 유민이. 민우도 내려갔어. 좀 전에. 뭐 불려. 맞아. 달려갔잖아. 조사를 안 했어. 그 다음에 천체 관찰했다가 이제 그럼 별을 봤을 거 아니야. 자기가 천체 장래희망이 천문학자야. 그럼 뭔가 별을 보고 내가 느낀 게 있으니까 천문학자가 되고 싶었을 거 아니야. 물어봤어. 뭘 봤냐? 몰라. 설령 모른다고 하더라도 소개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 가장 만만한 게 투소아님 목성이야. 투성을 봤더니 위가 있더라고. 다 아는 사실이잖아. 줄무늬 가로 방향에 줄무늬가 있고 고리가 너무 멋있어서 그런 모습을 관측하는 게 좋아서 천문 관측을 하고 싶었다라고 해야 되는데 무슨 천문 관측하니까 수학과학이 어쩌고 저쩌고 해. 꿈을 갖게 된 계기로 설명도 못해. 자기 자소서를 한번 되짚어 보세요. 내용은 무지 좋은데 자기가 자기 걸 설명을 못하면 어떻게? 빵이야. 참고로 경원이는 이제 자소서 더 이상 질문할 거리가 없어서 얘는 지난 시간부터 교과 질문 들어갔어.
대답 아주 잘해. 진짜 열심히 해야 돼. 만만한 거 아니에요. 내가 얘기했지 전에. 장문에서 1차만 되면 2차, 3차는 100만 하면 된다. 얼마나 아니, 얼마나 아니. 그냥 학교 다닌다고 되는 거 아니야.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작년에 인과학 쓴 선배가 있는데 이 친구는 진짜 잘했어. 발표도 어마무시하게 잘하고. 전에 얘기했잖아. 큰 사슴벌레. 자소서가 수학과학 활동이 다 사슴벌레야. 걔는 미래 곤충학자로 꿈꾸는 아이였지. 떨어졌어. 선생님 되게 충격받았어. 학교에 내신도 훨씬 더 좋아. 무지 좋아, 붙은 애들보다. 자소서도 나무랄 데 없이 아주 훌륭하게 잘 썼어. 면접도 잘 봤어. 3단계까지도 갔어. 3단계에서도. 근데 보통 2단계도 질문하는 것들이 상당히 점수가 많이 고려된다고 봐야 되거든. 3단계는 별별 능력이 없어. 특히 지난번에 우리 인과학 3단계 문제 풀어봤지만 별거 아니었잖아. 연료통 찌그러뜨리는 거가 아니야. 별거 아니었단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떨어졌어. 다시 건들거리지 마, 시기야. 너 때문에 숙제 나갔잖아. 계속 아직도 자소서 묻고 있어, 저 친구. 경훈이 너 자소서 이제 끝났지? 기분 좋지? 교과도 많이 해야 돼. 교과 질문 별로였잖아. 어저께 형준이 친구는 거의 퍼펙트였지. 조금 빼놓고. 제발 좀 열심히 합시다. 얘 지금 뭐 발등에 불 떨어지기 시작했잖아. 그치? 주환이 너 다음 주잖아. 네. 면접이 몇 시간 처음 시작이에요? 면접 시간이 언제가 시작이에요? 9시지? 9시까지 오라고 그랬지? 네. 9시까지 오라고 그랬고 아마 9시 반부터 할 것 같은데 대기시켜놨다가. 왜? 새벽에 가기 싫어? 이거 원하는데 시간 바꿔서 가. 차로 막혀서 늦을 것 같은데요? 왜 갈게? 이렇게 가봐.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기를 표현하는 시험이 다 면접 시험이란 말이야. 그래서 진짜 나는 똥멍청해도 잘 볼 수 있게 스스로 포장을 해야 돼. 스스로 포장을 해야 된단 말이야. 포장하는데 어떻게 보여야 될까? 난 진짜 똑똑한 놈이야 라는 걸 인식시켜줘야 돼. 그게 선생님이 답을 하더라도 단답형으로 답하지 말고 그 뒤에 톡을 달아서 세부적인 것까지 조금 답하라는 이유가 헛소리 하지 말고 그 관계된 세부적인 얘기 한두 마디 더, 한 문장 정도 더 붙여주는 게 자기가 엄청나게 훌륭하게 보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변인 얘기했었지? 변인할 때 이런 식으로 하라고 그랬잖아. 변인이랑 실험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입니다. 이 변인에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이 있는데 독립변인이 변함에 따라서 변한 값을 갖는 게 종속변인입니다. 실험을 할 때는 이 변인들, 독립변인들을 조작변인과 통제변인으로 나눠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인이 동시에 변화하게 되면 실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변인들을 통제하고 한 변이만 조작하여 실험 결과들을 비교해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실험입니다. 그러면 변인에 대해서 물어볼 게 없어. 선생님이 어떻게 볼까? 면접 보는 면접관 입장에서 어떻게 볼까? 그 친구가 와 쟤는 뭐 더 이상 질문할 게 없는 애네? 다음 질문 넘어간단 말이야. 실제로 진과학에서는 정규 회로 문제도 준 적이 있어. 진과학은 작년부터 모니터를 활용해서 시험 보고 있거든? 그럼 간단한 회로 문제 같은 것도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지금요? 왜요? 아, 시청자님. 네. 2차 문제들이 하면은 여기 있고 그 외에 있는 내려가서 이물쇠가 문제들이 준비가. 저요? 아니, 애들. 다? 아니, 다음 주 잡히는 주한이 지금 내려가 있어요. 주한이 하나만 가고 다음 주 면접 잡힌 게 경험. 지금 진짜서 내려갔어? 이론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 어떤 식의 문제가 나오냐면 이렇게 회고가 구성되어 있어. 질문이 전체 조율은 얼마? 전체 조율 얼마? 두 번째 유곰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지? 이런 문제 줄 수 있다. 또 전체 저항은 얼마가 되는? 이런 걸 질문해 물어볼 수가 있어. 이걸 좀 복잡하게 꼬아서 낼 수도 있지. 이 합성정은 누구 해야 되지? 얘는 얼마야? 합성정 어떻게 구하지? 6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라는 값이 5분의 1이 돼버리니까 이거 얼마가 돼? 2분의 1이 돼버렸지. 그럼 급하더라도 병렬 연결은 반드시 어떻게 해줘야 돼? 역수를 다시 취해줘야 되겠지. 2옴이야. 그럼 전체 저항은 합이 얼마가 돼? 5옴이 돼버려. 자, 여기 10V가 걸리면 전류는 몇 암페어? 2암페어가 전체 전류야. 자, 6옴짜리 전압은 얼마가 될까? 자, 얘는 지금 쉽게 따지는 게 얘부터 따지는 게 좋아. 자, 2암페어가 그러니까 여기는 몇 볼트? 6볼트야. 그럼 나머지는 몇 볼트가 되지? 4볼트가 걸리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다음에 전체가 10볼트가 돼. 그럼 6옴에 흘러가는 전류값은 얼마일까? 3분의 2암페어가 되겠지. 오케이? 이런 식의 문제 모니터로 활용할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계산 문제야. 그 전에는 말로 했어. 그럼 말을 종이에다 내 썼어. 선배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6옴과 4옴이 병렬 연결돼 있고 거기에 3옴짜리 저항이 직렬로 연결돼 있고 전체에 10V의 전지가 걸려 있습니다. 6옴의 양당 간의 전압은 얼마이고 6옴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입니까? 말로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작년부터는 모니터 활용해가지고 그림으로 띄워놓을 수도 있어. 이런 거. 그림 뻥 띄워놓고 이거 얼마지? 물어볼 수 있다. 알겠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 세세히 다 봐야 돼. 쉬운 거 아니야. 진짜 열심히 해주셔야 돼. 효빈이 봐. 모르는 거 있으니까 선생님한테 톡 때려가지고 그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난번 수업 중에 대략적으로 일부러 대략적으로만 설명해 줬어. 왜? 얼마나 준비하는지 보려고. 이해가지 무슨 얘기인지 그거지? 학교 선생님께 설명드렸어? 아시겠대? 그렇게 다 구성을 하는 거야.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지훈군은 자기 평까지 집에 갖다 놓고 어디 있는지 모를 거예요. 그렇지. 쓰레기통에. 뭐라고? 보면 뭐야? 고치라는데. 지훈이가 좀 고통스러울 거예요. 여기 횟수가 많은데 3점을 넘은 문항이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전체를 다 답을 쓰려면 고생 좀 해야 될 거다. 준비를 좀 열심히 하세요. 또 자기 지적받거나 이거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다른 사람한테 지적받아가고 그분의 도움이 필요하고. 없어? 소연이 없어? 소연이 한 번밖에 안 했지? 물리는 아니어도 상관없어. 니네 쓴 게 과학이잖아.
과학에 대한 탐구 활동을 적으라고 했지 세 가지. 물리에 대한 탐구 활동 세 가지 적으라고 안 했거든. 질문해도 괜찮아. 하기 싫어? 둘에 물어보지 마 너는. 둘이 아니야. 뭐? 분자 결합. 말이 똑바로 안 들려. 아니 분자 결합 구조에 따른 성질 달라지는. 분자 결합이 어쨌다고? 그 결합 구조에 따라 성질이 달라지는 거. 이 한번. 뭐라고? 분자가 뭐 어쩌다고? 그 분자 결합 구조에 따라 성질이 달라지는. 분자가 결합했다는 게 분자끼리 그 결합 구조에 따라서. 어떤 결합 구조? 어떤 물질? 이거 대답할 수 있어. 아니 어떤 물질? 야 물질도 모르는데 결합 구조에 따라갖고 성질이 변하는 거. 뭐 이성질체 얘기하는 거야? 이성질체에서 포도당 얘기했는데. 포도당 얘기했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아. 포도당은 뭐 어떻게? 우리가 포도당 알파 포도당이랑 베타 포도당으로 나눠서 있잖아요. 알파 포도당하고 베타 포도당이 어디 있어? 그 스승관계 위치가. 포도당들이 결합해갖고 녹말을 형성하는 결합하고 그 다음에 셀룰로즈 같은 걸 결합하는 구조 얘기하는 거야? 네, 그 결합 그 포도당 내 결합이 아니야. 걔들이 결합을 해갖고 사람 몸에서 소화를 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 두 가지 결합 구조 얘기하는 거거든, 네가? 그럼 뭐 포도당이 결합돼서 알파 사슬명하고 베타 사슬명하고 이거를 얘기를 해야지. 나한테 물질이 결합 구조에 따라 어떤 물질? 메테인? 프로파놀? 프로판? 뭐? 공부를 얼마 안 하면은. 근데 그거를 네가 할 필요가 없잖아. 셀룰로즈하고 녹말하고 구분할 필요가 있어? 네 자소서에 없는 것 같은데? 그 3번에 나와서 3번에 뭐가 나와 있어? 3번에 이 포도당의 구조를 따라서 이 구조가 바뀌는 거고 영양소 관련해서 썼는데 그거 화학성을 진행해서 너무 깊지? 너무 깊을수록 모르는 거 어떡하니? 나트로도 모르는데. 또 근데 동물 실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면은 동물식은 윤리적인 입장이지. 그래서 그거는 과학 윤리에 관한 얘기야. 동물이 희생되어서 인류의 질병을 예방하고 병을 치료할 수 있다면 생명 윤리에 약간 어긋나는 일이지만 더 많은 이제 인간의 이득을 위해서 너 생각에는 어쩔 수 없는 행동입니다. 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게 맞을 거예요. 대체로는 보통 답은 그래. 네. 왜? 인간의 더 많은 이득을 위해서. 실제 동물 실험으로 인간 1년에 죽어나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약품 실험으로 죽는 아이들 중에 세운지도 있고, 최근에 비글이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 비글. 비글이 참을성이 되게 좋아갖고 아픈데도 참는데. 그래갖고 약물 실험할 때 많이 쓰고, 약품 실험할 때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또 많이 사용하는 게 토끼, 그 다음에 돼지. 심지어는 인간은 구더기까지도 활용하죠. 구더기를 쓰는 목적은 환자들이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을 때 등에 종기가 생겨요. 근데 이 종기가 깊이가 굉장히 깊게 생겨. 종창이라고 하는데 이 종기가 생기는데 이 종기가 피부가 썩는 거거든. 거기에 구더기를 놔주면요. 구더기가 썩은 살만 다 먹는데요. 그리고 생산이 드러나면 그때 치료를 해갖고 종기를 낫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 다음에 수지 접합 환자들, 수지가 이제 손가락, 발가락, 손발이 잘리면 잘려나간 부위에 피가 차거든. 피가 차면은 그게 썩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갖고 접합 수술을 하기 전에 그 잘린 부분에다가 거머리를 갖다 놓으면 거머리들이 붙어서 이 뭉쳐진 피를 다 빨아먹는데, 이걸 빨아먹으면 어떻게 돼? 나중에 절단 부위가 깔끔해지지.
그리고 접합하면 접합수술 성공률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도 많이 특무를 이용하고 있죠. 그리고 제 햄스터 실험 있잖아요. 어? 햄스터 실험에서 한 마리 죽었잖아요. 근데 거기 동물학대 아니냐고 그냥 그럼 얘기해야지. 저도 동물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응? 동물학대가 없다 선생님 그러셨어? 토요일 날에 한번 학대한 거 맞지? 집에서 이거 뭐 특별한 목적도 아니고 그냥 실험한 거 아니야? 우리 햄스터는 어떻게 될까? 그치?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 햄스터를 가지고 와서 먹이 활동을 시켰습니다. 근데 햄스터가 다양한 먹이를 먹는지 모르고 특정 먹이만을 처음에 줬더니 좋아해서 잘 먹더라고요. 좋아하니까 계속 줬더니 나중에 죽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사온 햄스터들에게 다양한 먹이를 먹일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실험 동기 같은 걸 설명해 주면 되겠지. 대놓고서는 그거 얘는 똑같은 거야. 인간을 가두면 물만 먹여보는 거야. 매치상. 그치? 근데 이제 그런 데서 벗어나. 또 그리고 삼투압 측정 방법이랑 영향을 삼투압은 일반적으로 삼투압 공식이 있지. 반투부식이라는 식이 있단 말이야. 삼투압은 보통 파이라고 쓰고 있거든. 파이가 있고 몰 농도 곱하기 기체상수 곱하기 절대 온도가 삼투압이지. 그지? 이 삼투압을 네가 미리 한번 계산을 해보고 하는 게 좋아. 그래서 몰농도, 이게 몰농도거든. 낮이 M으로 쓰기도 해. 낮이 M으로 쓰기도 하는데 몰농도라는 건 뭐야? 어떤 용액 1리터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야. 그지? 그래서 이 용질의 전체 몰수를 비교해서 나타내는 거거든. 근데 삼투압 측정은 어떻게 했어? 너는 어떻게 했니? 측정이 주가 아니에요. 삼투압 직접 그냥 비교할 때는 그냥 이런 식으로 비교하거든. 근데 여기 관을 실험실에 있으니까 그냥 쪽으로 얘기하자. 삼투압 실험 장치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 여기에 뭘 갖다 놓습니까? 반투막을 갖다 놔. 막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다. 삼투압 쓴 사람들은 질문 나올 가능성이 높아. 막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 불투막. 비닐거 같은 게 불투막이지. 아무것도 통과하지 못해. 자, 그 다음에 전투막. 전투막은 세포, 벽, 종이 같은 것들이, 종이도 어차피 보니까 이거 식물의 조직을 이용해서 만든 거잖아. 그래서 전투막이라고 불러. 모두 다 통과, 용질용해. 그 다음에 반투막. 반투막은 선택적 투과성 막이지. 그래서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용질이 상대적으로 크지 용매보다. 용매는 이동하지만 용질이 이동할 수가 없단 말이야. 자, 이때 두 녀석을 고장액과 저장액으로 분류해 줄 수 있겠지. 그지? 여기를 고장액이라고 할까? 여기가 고장액이야. 고장액은 농도가 높은 아이야. 예를 들어서 10%의 설탕물을 썼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5%의 설탕물을 갖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용매가 이동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에 상대적 용매의 높이와 이 높이가 달라지겠지. 맞아? 이 높이가 달라져. 이 높이 차이를 이용해서 실제적으로 실험에서는 삼투압을 측정할 수가 있어. 오케이? 얘의 무게에 의한 압력이야. 얘 무게에 의한 압력인 것은 이렇게 이동하는 것은
농도가 최대한 같아지려고 노력하는 거거든. 미안하다. 여기 반대로 해서 5%가 10%여야 돼. 저장액에서 고장액으로 용매가 이동하는 거야. 잘못 표현했어. 자, 그래서 이쪽에 나타나는 용매의 루피압 압력을 측정하면 돼. 이 압력은 대체로 로 GH라고 얘기해 줄 수 있거든. 이 값과 이론적으로 계산한 이 값을 비교해 주면 돼. 오케이? 또는 이거 말고도 실험, 셀로판 종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주머니 만들어 갖고 할 때는 저장의 고장의 여기에 모세관을 꽂아 놓거든. 모세관을 꽂아놔. 그래서 모세관 속에 용매가 올라간 높이를 이용해서 삼투압을 측정해 주는 과정도 있고 그래. 그래서 이동했을 때 요 높이 차이에 의해서 압력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설명드리고, 근데 실험 주제는 그 삼투압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질에 관해서 주로 실험을 했습니다라고 설명해 드리면 부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삼투압을 이론적으로 계산한 반토프 공식을 이용해서 삼투압을 계산해보고 실질적으로 나타난 용매가 갖게 되는 높이 차이를 갖고 용매가는 높이 차이를 이용해서 삼투압을 대략적으로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표현해보면 딱 좋은 답 같아요. 그건 실제로 시험 과정에 있어. 또 효빈이 너 건 완전히 이해했지? 그거 실팽이는? 작년 재작년에 주된 그 교과가 과학 탐구 과정이었나 봐. 실팽이 안 쓴 애들 없어. 되게 많이 썼어. 근데 원리를 다 모르더라고. 학교 선생님들도 그냥 하면 된다 라는 것만 얘기하고 원리를 많이 설명 안 해주셨어요. 또?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화성암이 지표나 깊은 곳에 따라 이름이 다르잖아요. 그 지표 부분에서 심성암이고 지하 깊은 곳에서는 무슨 심성암. 심성함이 깊은 곳, 그 바깥 화산. 규민이에게 아예 잊어버리지 않을 암기법을 알려주라. 자, 이 심성암은 이게 깊을 심자야. 그래서 땅속 매우 깊은 곳에서 마그마가 천천히 냉각되거든. 그래서 결정 크기가 없이 굉장히 커. 그래서 얘는 굉장히 큰데 모양을 보니까 어떤 식으로 생겼니? 크고많은 결정이 이런 식으로 생겼지. 마치 어떤 걸 조립한 것처럼 보이잖아. 조립식이야, 조립식. 조립식인데 얘는 지하 깊은 곳에서 천천히 냉각돼서 심성이 좋아 보여. 심성은 마음가짐이지. 그래서 이름이 되게 화려해. 화가 나. 아니야. 섬요강, 달려와. 그래서 이름이 화려해. 반면에 화산암은 지표 근처나 또는 지표에서 냉각돼서 냉각 속도가 매우 빨라. 그 결정 조직이 보통 그리고는 이렇게 나와 있어. 아주 작은 알갱이처럼 생겨서 세립질이라고 해요. 또는 결정 조직이 거의 없다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야. 얘는 이름이 막 생긴 거야, 그치? 빠르게 생기니까 이름이 막가야. 어떻게 막가는지 한번 보자. 첫 번째, 암석 자체는 되게 이쁜 암석이다. 근데 이름이 유부남이야. 유부남. 그 다음에 험하게 살았다 그랬지. 죽을래 살래야 해. 안 사나?
안산, 현무. 그래서 이 두 가지도 구성이 돼 있어. 자, 그 다음에 또 이 암석에서 밝기를 나타내는 건 누구 때문이지? SiO2야. 오케이? 규산염이 함량에 따라서 얘가 많으면 밝은 색, 얘가 적으면 어두운 색이야. 이거 갖고 지구과학에는 산성합, 중성합, 염기성합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중학교 과정은 그렇게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어. 그 다음에 질문에 또 이런 게 많아. 광물하고 되게 헷갈려해. 여러 번 여러 애한테 질문했는데 이거를 똑바로 대답하는 아이가 없어. 자, 광물은 암석들을 구성하는 기본 물질들이지 분자하고 비슷한 거야. 광물들이. 오케이? 이 광물이 종류를 보면 얘도 크게 두 가지가 있어. 밝은색 광물과 어두운색 광물이 있어. 주요 조합 광물을 이용해 보면 석영, 또 장석이 밝은색 암석이야. 광물이야. 그 다음에 흑운목, 또 강남석, 각성석, 휘석이 있어. 얘네들이 밝은색 광물이 얘가 어두운색 광물이거든. 이 주요 조합 광물들은 모두 기본적으로 규산염 광물이야. 오케이? 이산화 규소가 포함된 광물들이야. 다. 그런데 얘네들은 철과 마그네슘이 없어. 반면에 얘는 철과 마그네슘이 있어. 그래서 철과 마그네슘이 포함되어 있으면 어두운색 광물이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나 생리부에 화학 반응식이 나오는 경우도 많거든. 화학 반응식 꼭 기억해둬라. 전에 진 것 같은 경우에는 이걸 쓰라고 나오기도 했어. 저 새끼 또 줘라. 아씨, 너 잠이 오냐? 당장에 다음 주 때는 신고되는 너 잠이 와? 소윤아, 씨 학교에서 막 자냐 저렇게? 모르겠어, 아침에서? 자니까 돌아다니지 않는구나 지금. 잠이 와? 이런 것까지 나왔어. 에탄올의 요소 가지고 화학 반응식을 쓰래. 아마 이렇게 모니터를 활용할 수가 있어. 에탄올의 분자식은 C2H5OH입니다. 얘 연소 반응식을 쓰세요. 자, 얘는 목산법을 이용해서 이야기해보자. 눈으로 어림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볼게. 자, 포도당이 있어. 산소와 결합해. 탄소를 포함한 물질은 뭐를 갖게 돼? 이산화탄소. 수소를 포함하면 산소를 갖게 된다. 그 개수를 먼저 탄소, 수소, 산소대로 순서대로 잡아주는 게 편리해. 탄소 몇 개 있지? 2개. 여기 몇 개 있어? 하나니까 2개 해주면 되겠지. 자, 여기 수소 몇 개 있어? 6개 있지. 여기 몇 개 있어? 2개 있지. 몇 개 해줘? 3배 해줘. 산소수를 봤더니 몇 개야? 7개. 여기는 여기 몇 배 해주면 돼?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이해해? 네. 그래서 이거 그 자리에서 쓸 줄 알아야 돼. 알겠니? 네. 아마 중학교 과정에 화학 반응식 꾸몄을 때 가장 어려운 게 에탄올 정도일 거야. 나머지는 보통 그냥 바로 계산해. 이것도 뭐 바로 계산되긴 했지만. 그래서 목산법을 활용해서 풀어주는 게 빨라. 중학교 때 이거 미정계수법으로 배웠지. 주로 미정계수법 쓰는데 목산법으로 눈으로 대충 어리면서 계산하는 게 또 빠르게 써.
그래서 화학 반응식 꿈이라는 문제도 상당히 많이 냈어. 화면에 뚱 하고 에탄올 뜰 거야. 연소 반응을 쓰세요. 쭉 쓰면 돼. 몇 가지 물질 뽑아갖고 연소 반응 한번 써봐. 너희들이 이거 에탄올 말고 메탄올이 있지. 또 뭐가 있어? 뷰테인도 할까? 부탄가스 어떻게 되지? COH 텐 부탄가스지. 뷰테인. 뷰테인. 부탄가스 우리 부스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니? 메테인. 요 4개 정도만 줄줄줄 4번 써봐봐. 이거 4개 외에는 크게 중학교 과정에서 벗어날 경우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진짜 실전 질문에 많이 물어보는 거지. 그 다음에 달의 위상도 엄청나게 많이 물어보니까 그쪽도 정리를 잘해야 돼. 달의 위상도. 그 다음에 저녁 6시경에 달이 보이는 위치 변화. 그래서 달의 운동들 특히 많이 나왔으니까 잘 짚어보는 게 좋아. 가장 황당했던 게 그거야. 아이들이 어려워했던 게. 전에 한번 수업 중에 해줬을 거야. 오전에 축구하고 있는데 달이 보이더래? 낮에. 낮에 왜 달이 보여? 봤더니 모습이 어떤 모습이더라? 금음달에 가까운 모습. 하늘달에서 금음달을 나는 그 사이의 모습들을 관찰하게 될 때 어느 쪽 하늘에서 관찰할지 오전에 관찰하면 동쪽 하늘에서 관찰했을 거야. 동쪽 하늘에서. 그래서 이거 상현달의 모습에 가까운 달들은 오후에 관찰할 수 있고 서쪽 하늘에서 본단 말이야. 서쪽 하늘에서 태양 주변에서 보일 때 그런 모습이 주로 나타나니까 낮이니까. 그 다음에 하얀달 부분의 모습들은 오전에 보인단 말이야. 어느 쪽 하늘에서? 동쪽, 남쪽 사이. 그래서 그런 것도 잘 봐줘요. 그 다음에 또 많이 말하는데 에라토스테네스의 지구 크기 측정했던 거 다 기억하지? 닮은 관계 이용해서 하지? 원의 한 부분이 중심각의 크기가 호의 길이에 비례한다라는 관계를 갖고 얘기하는 거였잖아, 그렇지? 그래서 요 지구의 크기 측정 또는 달의 크기 측정도 있지. 자리 갖다 놓고 구멍을 적당량을 풀어서 왔다 갔다 맞춰봐서 구멍에 딱 맞을 때 거리를 측정해서 삼각형의 닮은 관계 이용해서 달의 크기를 측정해 줄 수도 있거든. 이런 거. 그리고 천체 쪽이 2학기 때 나와서 잘은 안 물어보는데 나중에 물어보는 친구들은 별의 밝기 관계도 또 기억해두는 게 좋을 거야. 별의 밝기. 별의 밝기 어떤 게 있지? 등급 간의 차이가 몇 배만큼 밝기 차이가 나지? 1등급 간의 밝기 차이는 몇 배? 2.5배만큼 나지. 그래서 5등급 차이가 100배만큼 차이를 갖게 하지. 그래서 이런 것도 꼭 봐줘야 돼. 또 자기 자소서나 모르는 교과 내용 질문. 삼투압에 영향을 미치는 삼투압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까도 얘기했지만 용액의 몰수. 그 다음에 온도. 기체산소얼은 일정한 값이지, 그지? 높은 온도에서 하면 삼투압이 더 크게 나타나. 삼투압이 더 크면 차이가 클수록 빠르게 이동하겠지, 용질이. 용매가. 그 일반 얼음하고 다른 액체들 사이에서 빙액의 차이가 있는 뭐의 차이? 빙액이요, 빙액. 빙액? 네. 빙액이 뭐야? 얼음 넣을 때 그 빙액을 중심으로 넣는데 얼음의 핵이어서 빙액이에요. 그렇대? 근데 뭐? 우리 질문에서 그 다른 액체들이랑 일반 얼음의 빙액이랑 차이가 있냐고 질문했는데 대답을 못해가지고. 나도 모르겠는데? 무슨 차이가 있대? 모르겠어요.
너 기상에서 얘기하는 거야? 관행과 항상 어? 관행과 항상 썼을 때 어떤 거였어? 관행과 몇 관행? 관행과 상태인데. 이 병행이 없으면 병행 중심으로 안 오니까 이게 액체 상태가 유지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글쎄. 그럼 순수한 액체는 관행과 상태에 빠지기 좋은가? 물만 있으니까. 이물질이 섞여 있어야 얼음이 잘 온다는 뜻이야 그럼? 네. 그건 나도 찾아봐야지. 선생님이 경험한 것 중에 관행값은 이게 한 번 있었지. 선생님 단골 소주집에 미리 예약을 해놨어. 그때는 이제 수업이 늦게까지 할 때라 혹시 가게 사장님이 문을 닫을까봐 사장님 우리 이따 1시 반쯤에 가게에서 보기로 했으니까 소주 시원하게 해주세요. 더운 여름이었거든. 근데 진짜 소주를 시원하게 하는 거야. 식당 냉동실 엄청나게 시원하지. 거기다 진짜 시원하라고 소주를 갖다 놓는 거야. 그래갖고 첫 병을 갖다 줬어. 그때 봤을 때 소주병 안에 있는 모든 소주는 액체 상태에 있던 게 맞아. 선생님 후배 와갖고 얘를 땄어. 뚝뚝뚝 따는 순간에 충격을 받으면 관행각 상태에서 얼기 시작하거든. 그때부터 얼기 시작하는 거야 얘가. 어느 게 보여 눈. 어느 게 보여 진짜. 막 얼더니 샤베트가 돼. 그래서 결국에 소주 하나도 못 먹었어. 툭툭 치고 따르는데도 안 나와. 그래서 결국에 새로 시켜서 먹었어. 다 술자리 끝날 때까지 한 2시간 정도 앉아 있었는데 그래도 계속 얼음이 났어. 식당 냉장고가 좀 집에 있는 냉동고보다 온도가 더 낮거든. 그래서 아마 관행각 상태가 됐던 것 같아. 관행각 상태에서 비냉은 나무 위키 찾으면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구글에서 관행각을 검색 한번 해보세요. 안 해봤지? 관행과 검색해봤어요. 관행과 검색해봤어요. 그러니까 나무 위키에서 찾아봤니? 위키피디아는 위키피디아는 나왔어요. 위키피디아는 나왔어요. 안 봤어? 거기는 나왔어요. 그거 기본 아니야? 위키피디아 보는 거? 위키백과를 왜 안 봐? 위키백과 말이 많아서 싫구나. 나중에 어떤 과학적 현상이나 뭘 쓸 때, 찾을 때, 위키피디아 구글 검색을 활용하는데 그 용어를 영어로 찾아놔. 팝업을 시키면 잘 만들어주지. 그래갖고 이 팝업을 시켜서 번역한 녀석을 구글에다가 검색해 영어로. 그러면 한글 정보보다 훨씬 더 많아. 한글 정보가 한 10줄 이 정도 나온 다음에 걔는 몇 페이지가 나와. 근데 이 구글이 엄청 똑똑해갖고 자동 번역해주지. 문장이 전혀 어색하지 않게 자동 번역되니까 좋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엄청나게 편리할 거예요. 또 내용 자소서 민준이 질문. 내용도 똑바로 다 알아둬야 돼. 내용도 똑바로 다 알아두고 정확한 확인을 해줘야 돼. 그 다음에 서윤이도 한번 구글링 해갖고 삼투압 측정이라는 걸 한번 찾으면 실험 과정이 좀 더 정확하게 나올 거야. 한번 찾아서 정리 한번 해놔. 그러면 웬만한 거 다 해.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자기 전공이 아닌 다음에야 위키백과보다 모르죠. 그래서 위키백과 정도로만 답해도 쟤 되게 똑똑하네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네이버 치시는 분은 가짜 많다. 네이버 검색보다 정확한 정보는
올인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빛의 상황색 섞으면은 흰색이 되는데 물감은 왜 다 섞으면 까만색? 걔네들은 색의 삼요소예요. 색과 빛에 대한 차이. 색을 관찰하는 것은 반사되는 빛을 관찰하는 것들이거든. 색의 삼요소가 또 다르지. 빨로 파야. 빨로 파. 그래서 걔네들 섞으면 어두워지고, 빛을 섞으면 밝아져. 그냥 그거는 성질이라고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또 아니. 흡인이 이제 자소서는 더 완벽해? 대답할 때 또 잘해야 되는 거 알지? 접근 기술이 왜 그게 접근 기술인지. 그게 이제 실제로 이용된 게 지금 이제 실행 이용해서 원시 불리기 만드는 거거든. 근데 이 실행 이용해서 원시 그 이름이 뭐 있던데 실행이라고 안 하고? 이게 왜 나왔냐면 적정 기술이라는 게 저개발 국가에서 어떤 물건들을 정확한 제대로 된 물건들을 공급받기 어려울 때 대체 물품을 이용해서 생활의 편리함을 얻게 하게 하는 기술들이거든.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물통 바퀴 모양대로 하고 그냥 끌고 다니잖아, 그치?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것들이 적정 기술인데 이 실팽이 아이는 왜 그러냐면 저개발 국가에는 병원들이 적잖아. 병원들이 적고 얘네들에서 혈액 검사하는 장비도 많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있다 해도 오랫동안 기다려야 된단 말이야. 근데 피를 채취해서 말라리아가 창궐한 지역에서 긴급하게 원심부리를 통해서 혈액의 시료를 얻어내서 말라리아 검사를 할 수 있게 해준다 해서 적정 기술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더라고. 또요. 걱정들 많이 되죠 이제. 재밌다. 너는 거짓말하지 마. 걱정되는 놈이 장이구나. 저 어저께 면접하다가 하품했대. 수학 선생님이 기함을 하다. 세상에 긴장도 안 되나 봐요. 얘는 면접하다 하품해요. 그냥 카메라 던져버리지 그러셨어요. 그러다가. 야, 오늘 면접 잡혀 있었잖아. 와, 일찍 왔다. 안 봐. 경원이 오셨어. 밑에 내려갔어. 저도 내려가야 돼. 잠시 쉬는 시간에 내려가. 선생님한테 조언을 듣고 내려가야지. 모두 탐구활동에 3투합이거든. 모두 탐구활동에 3투합이 있어서 얘도 3투합을 좀 내용을 좀 오하게 적었더라. 저 그거 할 때마다 계속 잘못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할 때마다 먼저 할 때마다 계속 잘못 썼다고 삼투압이 아니라 삼투 현상이 나는 거. 그래서 말하고 있어요. 3투압이라는 건 3투압을 측정한 거 아까 너처럼 이제 측정한 거고 3투 현상은 그냥 관찰만 하는 거. 저장액에서 부장액으로 용매가 빠져나가는 거. 근데 뭐 쓰기는 3투압 속도까지 썼는데 3투압 속도는 어떻게 얘기하는 거야? 삼투 현상과 삼투압의 식을 설명하고 삼투압 압력이 때문에 속도가 아니라 자기소 압력 삼투압은 압력이기 때문에 속도가 존재하지 않고 자기소에서 쓸 때 삼투 현상과 삼투압은 순간 운동하듯이 포기하여서 삼투 현상의 속도가 정상했음을 잘했어요. 삼투압 어떻게 구하지? 삼투압 구하는 식 반복 방정식 얘기해보지? 파이니 샬티. 파이는 CRT. 몰름도가 뭐야? 네? 몰름도? 물은 뭘 얼마만큼 들었는지 모르는 저거 봐.
지금 얘 모름도라고 했거든. 10월 뒤에 C가 모름도라고 했지. 자, 서윤이 먼저 배운 서윤아. 모름도가 뭐였지? 모름도? 어? 모름도 뭐였지? 문제를 들으면 무슨 이 녀석들. 몰포인트 아니에요? 용의 1m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 어? 알겠니? 네. 그래서 몰롱도 정확히 다시 찾아서 공부해야 돼. 3층 있는 사람들은 몰롱도가 뭐야? 롤이 뭐야?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쌤, 생기부의 상수합인데 그것도 해둬야 돼. 그럼 너 과학 선생님이 널 그냥 배려였어. 아니 너 하지도 않았는데 막 써주셨지? 써 있는 게 어. 3차 관련 사람이 화분을 3차 현상을 잘 알아서 화분을 만들었대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화분 만든 기억이 없는데 갑자기 3차 아니야, 너는 만들었단 말이야. 선생님들 기억에 만들었어. 매 학기 니네 그 기록을 써주시는데 선생님들이 모르셨겠니? 네가 까먹은 거지? 자, 삼투 현상을 이용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뿌리털에서 물을 흡수하는 원리야. 가장 대표적인 거지. 그래서 자, 무기염류들의 농도가 땅이 가장 좁고 식물의 안쪽이 더 높게 나타나거든. 그죠? 그래서 물이 땅에서 뿌리털을 통해서 뿌리로 흡수하게 되는 원리야. 이때 세포막이 반투막이란 말이야. 그래서 반투막 실험할 때 셀로판 종이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달걀 소껍질을 이용하기도 해. 생달걀에서 알 껍데기에 붙어있는 얇은 막이 있지. 그게 세포막이야. 계란이 세포 하나잖아. 그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막이 바로 달걀 소껍질이란 말이야. 삶는 그 허용을 얇은 거 벗게 내야 되잖아. 그거야. 그게 세포막이야. 이 기문 소용없다. 이 기문 반투막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먹는 것도 아니고. 또 해줘야 돼. 생기부에 코딩 뭐 아두이노 같은 거 써있는데 아두이노 막 그런 거 써있거든요. 생기부 동아리에서. 해야 돼요. 그거 다 프로그래밍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두이노는 아주 지겨워서 안 물어보실 것 같은데. 아두이노가 뭐야? 그러면은 기계 장치하고 프로그램에 연결해갖고 내가 원하는 걸 작동시키는 겁니다. 이 정도는 그냥 기억하면 될 것 같은데. 막 프로그래밍 그런 건 지난번에 지금 아두이노 잘하던 선생님이 2000 연계국 가셔갖고 아두이노 질문할 선생님 안 계실 것 같은데. 이번에 또 여자 선생님이 이제 멸종과일 거야. 네. 그래서 물리 전공이긴 한데 아두이노 쪽에 관심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여자 선생님이라면 그런 기계적인 거나 이런 거보다는 좀 세부적으로 내용 위주로 질문할 관심이 있다. 선생님, 그 면접 질문이 자소서 내용이랑 완전 관계없는 국어 내용이 나오기도 해요. 나오기도 해. 그냥 일반 교과로 그냥 다 물어본 선배들도 있어. 선생님 얘기했잖아. 자소서 되지게 막 깊게 파가고 자소서만 질문하고 시간 지나가고 그냥 끝나는 아이들. 자소는 대충 넘어가고 생기부만 엄청나게 세세하게 뜯어봐서 하다못해 너 무슨 책 읽었지? 책 내용이 어때? 이런 것까지 질문하는 경우에 아이들. 그 다음에 주구장창 생기부에 관계없는 생기부에 세특에 보면 다 교과 내용들이 써있거든. 그 내용들 외에 무작위 교과 질문을 하는 경우들도 있었어. 그리고 그게 골고루 섞인 경우도 있어. 두 개 또는 세 개 다. 그래서 세 가지를 다 준비해야 해. 근데 가장 기본은 자기 깊게서지. 자기가 쓴 활동이니까 자기가 가장 잘 알아야 된다는 말.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기부 활동을 또 가장 내가 수년 동안 활동한 활동이니까 잘 알아야 돼. 근데 간혹 선생님들이 너희들을 위해서 무지막지하게 하지도 않은 걸 많이 써주신단 말이야. 잘 되라고.
그럼 선생님 마음을 감사히 받아들여갖고 그 내용을 다 조사해갖고 내 머릿속에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착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실제 한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을 알고 있어야 돼. 왜? 나는 안 했기 때문에. 야, 이런 거 공부하는 거 해도 되게 재밌을 것 같지 않냐? 왜 안 하냐? 지훈아? 어? 막 찾아보고 하면 이게 이거였구나 새로 알게 되는 것도 많지 않아? 그치 동우야? 네. 새로 막 알게 되는 것들이 많단 말이야. 수미 봐, 다 찾아가고 벌써 패드에다 정리 다 해놨지. 자꾸 찾는 활동을 해봐야 돼 지금은. 그리고 내가 뭘 모르고 뭘 아는지. 그래서 동우야 숙제가 나갔다? 너 다음 주구나. 오늘 내가 너 면접이었는데 안타깝다. 또 미술에서 기하학적 추상화 들이가지고 갑자기 직선곡선 기하 뭐 이런 게 나와. 그럼 뭐 미술은 안 보실 거야. 수학과학부에서 미술 보시겠지. 그리고 규민아, 네. 너 창피하더라. 어저께 중학교 2학년 애들한테 니네 그림 공식 쓸 줄 알아? 그랬더니 야 근거 개수관계 갖고 다 찾아냈는데 지금 그때만 까먹었어. 창피해. 선생님. 야 선생님들 공식에서 별소리 다 해. 누구는 면접 봤더니 그것도 뭐 그래요. 야 그 국문화실에서 다 얘기 나왔었는데 회의 시간에 그 얘기 해줘서 그거는 규민이만 몰랐던 거고요. 다른 친구들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선생님 한 방법이 원래 오리지널 방법인데 너희들은 되게 근과 계수관계 갖고 그래 공식 구했지. 알파 플러스 베타가 A분의 B. 알파 곱하기 베타가 2분의 C라는 사실 갖고 그래 공식 구했지. 근데 선생님 방법이 오리지널 방법이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찾아내는 방법. 이것도 무슨 식이라고 하던데. 규민이 창피하더래요. 네, 창피하더래요. 네. 당연히 넘어가. 아무튼 남은 기간 면접 대비하시면서 선생님들한테 자주 접촉해가지고 자주 물어봐. 지훈이처럼 무턱대고 지가 알아보지도 않고 선생님 가르쳐주세요, 떠먹여주세요 하면 뒤지게 혼나고. 활동들을 한 거를 다 점검하고 조금이라도 빠진 부분이 없이 다 찾아주세요. 얘네들은 면접 초기라 자소서하고 생기부족 질문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시기에 따라 질문들이 조금씩 달라지거든. 시기에 따라 질문들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보통 어떻게 돼? 보통 초반에는 자소서 생기부가 많아. 근데 중반 넘어가면서 이제 교과 내용들이 많아지고 막판 되면은 선생님들이 약간 대충 하시는 경향이 있으셔. 한 달 동안 진행하는데